네, 2부 시작합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정두원 전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앞서 나간 정청래의 실수 멘트는 제가 일부러 실수한 겁니다. 네, 생방을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한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요. 네. 이 생방송 와서 보니까 어때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좋아요. 아슬아슬한 게 네. 스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근데 올해 2018년 뜬 인물과 진 인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하나 진행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올해 뜬 인물이 정도원 의원 같아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많이 떴어요 지금 언론에. 아니지, 뭐 조금 떴지만 제가 어디 감히 오래 끼지는 못하고. 그렇습니까? 한때였어요. 올해 역시 뜬 인물은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실대로 가까이 얘기합니다. 올해 뜬 인물은 정도원이 아니라 그러면 문재인이다. 네, 제가 어떻게 감히 네. 우리 그럼 강기정 의원께서는 뜬 인물로. 저는 이제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당연히 뜨는 인물은 분명하는데 저는 박용진 의원을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정치 정 의원님도 해보시고 또 다른 정 의원님 네. 또 강 의원님도 해보시고 그랬는데 강 의원은 누구예요? 강기정. 본인이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포퓰리즘을 떠나서 정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과감하게 어떤 뭐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난 참 박수를 받고 싶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박수를 본인이 받고 싶은 거예요? 치고 싶. 야, 생방송이라서 참 어렵네요. 네, 박수를 치고 싶다. 치고 싶다. 네. 그래요. 그럼 뜬 인물은 정도원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고 강기정 의원은 박용진. 네. 네. 박용진 3법. 네. 올해 물 건너갈 것 같아요. 그건 패스트 트랙으로 내년에나 봐야 되는데 올해 아무튼 그래도 그 어디 뉴스에 뽑은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박용진 의원이 제기했던 유치원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촉보를 보니까 김영균법,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치원3법은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리가 연기된 거죠. 330일.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근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글쎄 말이에요. 베리 슬로우 트랙이지. 그러니까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뜬 인물을 했어요. 그럼 뜰 인물 강기정 의원님부터. 뜰 인물. 네. 2019년에 뜰 인물. 제 희망사항을 좀 보태서 이야기하면 본인 빼고 홍남기 부총리 기획부 장관이죠. 여기가 안 뜨면 우리 정부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좀 떠야 떼야 될 것 되는 같아요. 인물이고 뜰 인물. 뜰 인물. 뜰 인물. 이낙연 국무총리. 총리가 경제 문제를 잘하면 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명을 정해 주세요. 홍남기, 이낙연. 결국 이 짝꿍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잘하면 이낙연 총리가 뜰 겁니다. 이홍 커플이 뜰 거다. 둘은 한 몸입니다, 지금. 이홍 커플이 뜰 거다. 우리 정두원 의원님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이낙연 총리도 뭐 뜰 인물인데 네. 저는 더 이제 유시민 작가는 더 주목하고 있죠. 계속 이왕 민 김에 계속 밀어야지. 아니 근데 유시민 작가한테 뭐 받아먹은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 사람 뭐 만난 적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학교 후배죠? 뭐 학교 다닐 때 보지도 못했고. 그랬어요? 예, 나는 모범생이었고 거기는 운동권이라서. 아니 운동권 모범생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까도 딴 데서 얘기했지만 이분 얘기만 하면은 그냥 내 이름이 실검에 올라갈 정도로 이분이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본인 실검을 위해서 끼워넣는 거예요? 끼워팔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저도 놀랬다는 거죠.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유시민 작가가 뜰 거다. 네.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왕년에는 왕싸가지. 지금 해수부 장관, 김용철 해수부 장관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정전호님. 저렇게. 그런 조숙한 용어 막 사용해 주세요. 우리 예. PD 방통위에 불려갈 수 있어요. 저렇게 맞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왕싸가지였는데. 네. 이제 호감도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보수층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제 그동안 사실 놓은 게 아니라 정치권에 떠나 있던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오히려 외곽에서 더 정치를 실속 있게 많이 한 셈이죠. 유 작가가 뜰 것 같다 그런 거고. 네. 정돈호님, 근데 본인이 스스로 지금 셀프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인데 황교안 전 총리는 뜰까요 안 뜰까요? 저는
별로 저는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은 뭐 좀 뜨는 척 하다가 그냥 결국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본인은 지금 뜨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당위적으로 봐도 뜨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한가운데 있었던 총리 아닙니까? 그때 뭐 이분이 뭐 바른 소리 한마디 했나요? 더군다나 이분이 총리를 하면서 자기는 총리라는 자리를 누렸겠지만은 총리로서 한 일이 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업적이 없어요. 그냥 총리 자기 출세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뜨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근혜 프레임에 다시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근데 뜨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렇게 뜨는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경우죠.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누렇게 뜬 분도 있어요. 진인물. 한 명씩만 이름만 대고 지나가죠. 아니죠. 저는 뭐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누구도 관심을 안 두잖아요. 자꾸 스스로 셀프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뜨잖아요. 그래요? 뜨면 뜰수록 또 여당은 좋아하고. 아, 그런 거군요. 특히 정청래 우리 의원님이 좋아하잖아요. 홍준표 의원. 많은 역할 해줬으면 좋겠는데. 적극 밀고 있죠. 네. 2021년이죠, 이제. 2020년 지나서 2021년. 2020년이죠. 총선 때 원래 정계 개편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합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국민들이 총선 민의로 정계 개편을 하는 것만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보수 대통합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두원 의원한테 혼나는데 보수 대통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그냥 도로 새누리당이 되겠죠. 지금 바른미래당에 이제 일부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다 이쪽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선 앞두고.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없어지고 민주평화당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엄청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설령 다른 당에 안 가더라도 무소속으로 나가지 그 이름 갖고 나가면 낙선이 확실시되고 또 등수도 한참 저 뒤로 처지는데 그렇게 나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지는 게 맞죠. 강기정 의원한테는 좀 다른 질문을 할게요. 광주에서 생활하시잖아요. 네. 광주에서 지금 민주당 민심이 안 좋습니까? 그래도 뭐 대안이 유일한 민주당이죠. 네. 근데 많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3년 전에는 뭐 완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지금 다른 당은 명함을 못 내밀고 있죠.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정두원 의원께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없어질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호남에서 민주평화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진영이 어떤 대통합을 해서 우리 민주당 기호 1번을 빼앗길 것 같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1번이 빼앗기지 않을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민주당은 내부 혁신을 잘해야 되지 지금 뭐 민주평화당과 어떻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번이 뺏긴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의석수가 1번이. 그러니까 1당에서 2당으로 2당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네. 복당을 하면 그렇죠. 1번을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민주평화당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비상한 수단을 써야지. 왜냐하면 1번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 당원들은 엄청난 거부 정서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1번을 빼앗길 수는 없다 이런 고민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민주당이 더 아무튼 좋은 사람들 잘해서 2021년에 승부하면 호남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전국적으로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만약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받아지면. 권역별이 뭐예요? 권역별.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이 평화민주당인가요? 무슨 당인가요?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 그대로 있을 거고 대구, 경북 이런 데서는 박근혜 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동영 비례대표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은데. 그래요. 전동영 비례대표 5당 대표 합의문이라는 게 네. 그 뭐 그냥 쓴 것 같아요. 하나만 한. 그냥 논의를 시작한다가 합의잖아요. 단식을 멈추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냥 합의한 거죠. 정도원 의원님. 네. 이학재 의원 좀 아시잖아요. 네. 이분은 왜 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또? 아니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재선하려고. 이분이 친박입니까? 친박이었다가 탈색을 좀 했죠. 박근혜 비서실장 했었죠. 그렇죠. 3번이나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이분의 실체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아니요. 또 개인적으로 되게 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도 왔다면서요? 예. 사적으로는 뭐. 전화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염치 없는 짓이다 했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면서 이제 해명을 쭉 하더라고요. 염치 있는 짓이라고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뭐 반납한 사례가. 그럼 막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전에 뉴스 보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내놓기로 했다고. 그렇게. 내놓기로? 예. 그러니까 잘한 본인 것 스타일만 구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셈이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본인도 결국 잘 결정을 했어요. 뭐 그걸 구질구질하게 그걸 갖고 이렇게 요거 넣어볼 필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바른미래당 충북 도지사 후보도 또 탈당했어요. 근데 바른미래당 입당 1호라고 하던데. 어제 했죠, 어제. 어제 했습니까? 네. 그분은 또 왜 그랬을까요? 유승민 의원 주변 사람들이 다 좀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유승민은 곤욕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 가다 멈출 것 같고 더 이상 뭐 탈당 행렬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저는 내년 2월 전당대회는 친박 후보가 뽑힐 것 같은데 친박 후보로 뽑혀서 뭐 정우택 의원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세훈 또 누굽니까 김태호 두 사람이 붙어서 김태호가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강기정 의원님.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 전문가 앞에서 아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죠. 아무튼 뭐 그 친박당으로 내년 전당대회 2월 전당대회 거듭나고 한 번 더 4월 재보선 지고 나서 한 번 더 뭔가의 이합 집산이 있지 않을까. 그때 흩어져서 다시. 자, 그러면 전문가의 견해를 네.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자,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홍준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자, 안 나온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저 아직 대진표가 짜지지 않았으니까. 오세훈. 오세훈이 아무래도 많이 오세훈 나오겠죠? 유력하고요. 네. 근데 지금 정우택이 얘기했는데 정우택은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알아도. 근데 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민들이 룰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니 보통 집단 지도 체제로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당원들이 뽑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꼭 친박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네. 자유한국당 2월 당대표가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물갈이 대상이 된 79명의 당협위원장이 네.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구제는 그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총선 앞두고 이제 공천 작업할 때 경선을 통해서 구제 길이 열리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 시간 조금 남았는데 네. 정두원 의원님 2019년 네. 본인이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새해 소망도 좋고. 네, 제 시작한 자영업이 적자는 안 내고 그냥 직원도 8명 생계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끔 갈게요. 네, 열심히 와주세요. 자, 우리 근데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8명 직원들한테 최저임금은 지키고 있어요? 그거는 저 노무사가 지금 딱 옆에 붙어 있어서 자문을 받고 일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 강기정 의원님 독일까지 갔다 오시고 이제 다시 이제 정치활동 재개하시는데 내년에 본인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일단 계획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정부 없어도 있다고 해야지. 우리 정부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정부가 어려워지면 막 이 사람들이 거칠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 저는 그 거친 사람이 아닌 좀 응원군이 좀 돼보고 싶다 이런 정도 마음은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개인적인 희망은 없어요? 뭐 전혀 없어요. 억울하게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죠. 100% 공익적 인간이네. 네. 개인의 뭐는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내가 대신해 줬습니다. 저런 말은 좀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응? 요즘 이제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방송 활동도 하면서 원래 혼수 두는 사람이 잘 보잖아요. 바둑판, 장기판을. 그래서 그런 재미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짧게 5초씩 오늘 방송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도는 또 나오고 싶죠? 정청래 붙박이로 하면 저도 나오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편안해요. 이런 정도 생각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정두원, 강기정 두 정치고수와 함께한 우리 YTN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대신해서 제가 알바하고 있는데 오늘 1, 2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다시 오겠습니다.